네, 수급이 답이다 최강찬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1,876억 원 정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1,5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 개인도 460억 원 정도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동향을 좀 살펴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포스코의 블록딜 있었죠. 그리고 지난 10일 날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를 제외한다면은 외국인의 현물 매매는 지난 4일 이후에 꾸준히 좀 매도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 역시 투신권의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오늘 연기금은 660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앵커님. 네, 오늘장 키맨은 또 어느 쪽으로 선정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자, 오늘 키맨은 외국인 투자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 오늘도 좀 이어졌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3일째 비교적 규모 있는 그런 매도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 1,800억 정도의 그런 매도 흐름이 좀 잡히고 있는데요. 2천억, 3천억, 2천억 조금만 되는 그런 매도. 근데 수급의 추세를 좀 보면 아침에 매도하기 시작해서 종가까지 계속 파는 그런 매도 흐름이 3일 연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금액도 금액이나 그 연속성도 연속성이고 금액도 금액이나 장중 계속 잠깐이라도 사는 게 없다. 종가가 저가 수준의 매도 금액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수급의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1,300억 정도 유입이 되면서 시장 낙폭을 제한하는 그런 흐름이지만 지금 종합주가지수 위치가 딱 60선이 놓여져 있는 1920선대 초중반 정도였던 흐름 아니겠습니까? 약세장과 강세장의 구분을 나타내는 바로 기준선이 60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해서 지난번에도 60선에서 약세장이 마감이 되고 어떤 반등장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9월 달에도. 해서 지금 두 번째 60선에 대한 어떤 지난주 목요일 그다음에 오늘 60선에 대한 어떤 밑꼬리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주 주체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3일 연속 60선에서 매도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 배당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 매수 정도만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 관련 주들은 여전히 수급이 좋지 않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수급의 동향은 일단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에는 어떤 희망적인 부분도 좀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쪽을 주로 매매했습니까? 예, 일단은 오늘 가장 많이 매도한 쪽은 철강금속 업종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약 한 280억 정도의 철강금속 업종에 대한 그런 매도 흐름이 좀 잡히고 있는데요. 일단 시총상위 포스코 같은 경우는 23,000주 정도의 매도를 오늘 좀 기록을 했는데 닷새 연속 포스코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일 전에 블록딜로 100만 주가량 가져가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이 좀 많이 팔았죠. 기관의 수급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연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한 6일 정도쯤 계속 나타나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일부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매도가 좀 나타나는데 조금 좀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이 어제 지난주에 조금 약세를 좀 기록했죠. 이 영향이 또 한몫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요. 경기 흐름을 좀 나타내는 것이 또 철강주이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좀 연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경기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좀 피하려는 움직임들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수급상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었나요? 예, 오늘 수급장 특징주는 철강금속 업종 쪽에서요, 고려아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의 매매 동향은 어땠습니까? 예, 고려아연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4만 주 정도의 매도를 기록을 했고요. 기관들은 5천 주 정도의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워낙에 오늘 강도 높은 그런 매도를 좀 했죠. 그리고 연기금이라던가 보험 같은 중장기 수급이 각각 6천 주와 2천 주 정도의 매도를 좀 했고요. 투신권은 어제 오늘 한 합계 1만 주 정도의 매수를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은 좀 결정적인 하락의 원인이었다 봐야 되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한 7% 정도의 오늘 낙폭을 키우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그 포스코 쪽 하고요. 포스코 쪽하고 그다음에 고려아연 쪽 요 두 종목에 대한 매도가 거의 주류를 잃었다. 외국인 매도에 그렇게 좀 보면 되실 텐데요.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뭐 고려아연 이외에 말입니다. 상품주라고 할 수 있는 SK이노베이션 또 외국인이 7만 4천 주의 매도, 기관이 또 4만 주의 매도를 기록을 했고요. GS 같은 경우도 오늘 2만여 주의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왔죠. 그리고 SOL 같은 경우도 오늘 한 4만 7천 주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한 나흘째 꾸준하게 좀 매도가 나타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품주에 대한 매도가 꾸준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일부 뭐 대우인터라든가 뭐 SK네트워크스 요 정도만이 그렇게 일부 사거나 매도를 안 하는 것 빼면 뭐 LG상사 같은 것도 최근에는 매도가 외국인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일단 상품주의 어떤 전체적인 특징은 세계 경기를 먹고 산다. 경기의 어떤 반전이 아니라 경기에 기대감이 없으면은 상품주는 그 기대감이 약화로 하락해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은 지수가 실물 경제 지표가 반등을 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반등을 할 수 있는데 3차 양적 완화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네. 상품주들의 반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3차 양적 완화와 LTRO 등을 포함한 어떤 그 시장의 기대감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1, 2주 정도 동안 계속 약화 또는 완화되다 보니까 이 어떤 우려감들이 상품주의 어떤 가격 조정을 만들고 거기 수급에 좀 매도가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고려아연이라는 종목 하나만 놓고 본다면은 금하고 은, 아연 이 세 가지 상품이 80% 이상의 매출을 좀 기록하는데 사실 고려아연이 아니라 고려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맞죠. 고려아연. 네. 왜냐하면 전체 매출의 35%가량은 아연이 아니라 은에 대한 매출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금의 어떤 그 재련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연 재련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그 기업이다 보니까 금하고 은에 대한 비중이 크죠. 근데 그 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고 인플레이션의 해지 기능이 있고 그리고 안전 자산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견조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나 뭐 은 같은 경우도 금을 따라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불확실할 때는 은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아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돈 가격과 더불어서 경기에 대한 흐름과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크게 마련인데 다만 여기서 고려아연이 추세가 꺾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꺾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 기간 동안은 변동성을 유발을 하면서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네. 대표적으로 다양한 일부 상품 전형적인 상품 그 주로서 다양하게 상품 가격의 흐름에 밀접하게 연동이 되고 세계 경기의 척도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려아연하고 풍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철강금속 쪽에서.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종목의 흐름들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을 봐야 지금 어떤 그 경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그 흐름을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고려아연 오늘 또 낙폭도 심했고 해서요. 그렇게 네네. 좀 점검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려아연 오늘의 차트를 보고 이것이 또 쌍봉을 만드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 아직 꺾인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네요. 수급 특징 최강철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넥스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